오늘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바로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65세 은퇴 후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일의 문제도 먼 미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느라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자식 농사 잘 지어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옛말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말이 통할까요? 혹은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노후의 안식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과정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분의 어르신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분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며 비싼 간병인을 쓰지 않고도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내신 걸까요? 남들은 모르는 어떤 비결을 발견한 걸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부모님, 나아가 미래의 여러분에게도 적합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노후에 대한 상상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노후라는 무겁지만 누구나 마주해야 할 주제가 지금 모든 가정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충격적인 숫자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서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은발의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입니다. 평온하고 만족해 보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심이 가득한 얼굴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한다는 수천 년을 이어온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거센 파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자녀들이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30평대 작은 아파트 하나가 1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숨이 막혀옵니다. 게다가 지난 20년간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 어디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실 여력이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 늦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부부 한 쌍이 양가 부모님 네 분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힘이 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해도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두 세대 간의 생활 습관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노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젊은이는 밤늦도록 넷플릭스를 보거나 야근을 합니다. 노인은 뉴스나 정치 대담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젊은이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노인은 된장찌개 같은 한식을 선호하지만 젊은이는 파스타나 배달 음식을 즐깁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주거 공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3대가 함께 살면 가뜩이나 좁은 집이 더욱 비좁게 느껴집니다. 합가한 지 석 달도 안 되어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고부 갈등, 손주 교육 간의 차이, 생활 패턴의 부조화, 결국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을 맞이하곤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중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 간병인이 그나마 저렴하다 해도 월 200만 원은 훌쩍 넘고 중개 수수료와 식비 등을 합치면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게다가 언어 소통이 문제고 생활 습관도 맞지 않습니다. 한국인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 안팎, 한 달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갑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요양시설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지만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시설이 낙후되거나 직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곳도 많습니다. 조금 더 나은 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니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보증금은 억 소리가 납니다. 이는 대다수의 연금 수령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억지로 버티며 고독한 나날을 보내다 몸이 망가진 뒤에야 타의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권은 이미 내 손을 떠난 뒤죠. 하지만 세상에는 지혜로운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어르신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남들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찾았습니다. 김영수님, 박지훈님, 이정은님,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품앗이 케어. 김영수님의 이야기.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75살이고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낼 것인가. 제 연금은 월 250만 원 정도로 또래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지만 요즘 물가나 간병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천성이 자유로워서 누구에게 구속받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저와 맞지 않았죠. 물론 처음부터 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도 남들처럼 정해진 답안지를 따라가 보려 했습니다. 먼저 입주 도우미를 써봤습니다. 소개소를 통해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라는 분을 모셨죠.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의 숙식 제공,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녀는 고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어색하게 웃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정성껏 요리를 해줬지만 코코넛 밀크나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토종 입맛인 제게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안해서 억지로 먹다 보니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사지 멀쩡한데 그녀는 물 한 잔까지 떠다 주려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려 하면 막아섰고 방 청소도 못하게 했습니다. 점차 제가 쓸모없는 인간, 폐인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결국 석 달 만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꽤 유명한 요양병원을 선택했죠. 시설도 깨끗하고 월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소 첫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삶은 군대보다 더 획일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8시 체조, 10시 검진, 밤 9시면 소등하고 자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올빼미형 인간이라 밤에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선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분위기였습니다. 룸메이트 중에는 치매 환자도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셨습니다. 복도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소리였죠.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조여오는 느낌,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대합실 같았습니다. 3주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어야 하나? 나는 안락한 노후를 원한 거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요양원을 나온 뒤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분당 판교의 IT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도 같은 회사입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제 반찬을 챙겨줬지만 저는 짐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손주는 기숙학원에 있어 집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사소한 것들입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전용 수저를 따로 챙겨주더군요. 위생 때문이라지만 마치 제가 병균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후에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낙인데 아이 교육상 안 된다 하여 꾹 참아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도 시끄러울까봐 볼륨을 죽이고 자막만 봤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키웠더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님,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라고 하더군요. 여긴 아들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딸네 집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편찮으신데 저까지 얹혀 살 수는 없었죠. 결국 돌고 돌아 깨달았습니다. 늙어서도 내 몸 움직일 수 있으면 내 집이 최고다. 저는 마포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만두도 빚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맛은 없어도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근처 공원에 나가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공원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또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운동 후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 날 최씨 형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좀 챙겨주면 어때? 나이도 비슷하고 집도 가까운데. 그 말이 우리 모두의 머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손만 기다렸을까요? 처음엔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퇴교사, 자영업자, 공무원 등 다양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기본 생계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고 이름을 마포공원 상부상조회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생존 신고입니다. 아침 8시까지 단톡방에 김영감, 오늘 컨디션 좋음, 시장 갈 예정 이렇게 올립니다.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회원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덕분에 욕실에서 미끄러진 이 여사님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둘째, 유료 품앗이입니다. 병원 동행이나 간병이 필요할 때 단톡방에 요청합니다. 단, 공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병원 동행은 시간당 8,000원, 장보기도 심부름비 5,000원에 교통비 별도, 8시간 간병은 일당 6만 원, 이런 식입니다. 친구끼리 돈 계산이라니 정 없다고요? 천만에요. 돈을 주고받으니 오히려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 주는 사람은 용돈 벌어줬고 받는 사람은 빚지는 기분 안 들어서 당당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최 형님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제가 보호자로 따라갔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8시간 최 형님이 제게 6만 원을 주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자존감이 더 컸습니다. 반대로 제가 몸살 났을 땐 박 여사님이 오셔서 죽을 끓여주셨고 저는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전문 간병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이 통하고 옛날 노래 같이 듣고 정서적 교감이 되니까요. 1년 넘게 해보니 한 달 평균 제가 쓰는 돈은 4만 원 정도인데 버는 돈이 4만 원 정도라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자식들도 한 달에 한두 번만 와도 되니 훨씬 편안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집에서 누리는 호텔식 서비스 박지훈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훈입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했고 올해 65입니다. 2년 전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떠난 후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원 출신이라 그런지 꼼꼼하고 조용한 생활을 선호합니다. 아내와 둘이 살 때가 참 좋았는데
혼자 남으니 적막하더군요. 제 연금은 월 350만 원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들은 동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딸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아이들이 합가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삶의 패턴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밤구시면 자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니 서로 불편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독거노인이 된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입주 도우미를 쓰자니 낯선 여자가 집에 상주하는 게 껄끄러웠습니다. 요양원은 제 자유로운 영혼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저는 30년 넘게 산 이 동네가 좋습니다. 단골 약국, 사우나, 산책로. 이걸 포기하고 낯선 시설로 들어가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사는 딸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쓰는 게 있대요. 집에 계시면서 호텔처럼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딸이 소개해준 실버케어 전문 업체를 만났습니다. 스마트 돌봄 매니저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상담을 하더군요. 그는 제 집 곳곳에 IoT 센서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에요. 처음엔 감시당하는 것 같아 싫다고 했죠.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카메라가 아니라 움직임 감지 센서였습니다. 제가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녀들과 관제센터에 알람이 가는 거죠. 월 이용료 2만 원.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영양사가 설계한 저염식 도시락이 매일 점심, 저녁 배달됩니다. 질리지 않게 메뉴가 바뀌고 당뇨나 고혈압 식단도 선택 가능합니다. 한 끼에 7,000원꼴, 한 달에 약 40만 원입니다. 혼자 대충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싫어하는 오이 반찬은 빼달라고 하면 바로 반영해 주더군요. 청소와 빨래도 맡겼습니다. 주 3회 도우미가 와서 2시간씩 집안일을 해줍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불 빨래 같은 힘든 일을 해주니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월 2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간호사가 주 1회 방문해 혈압과 당뇨 체크를 해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월 5만 원까지 추가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식비 40만 원, 가사 도우미 20만 원, 건강관리 및 센서 비용 7만 원, 병원 동행 등 부가 서비스까지 합쳐서 월 70만, 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제 연금의 20-25% 수준이라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밥 걱정, 청소 걱정 없이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서예 학원도 다니고 태블릿 PC로 유튜브 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자식들도 스마트폰으로 제가 오늘 밥은 먹었는지 활동은 했는지 확인하니 안심합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면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외로움은 덜고 품격은 높인 실버타운 이정은님의 이야기. 저는 이정은입니다. 67세이고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버티다 떠났습니다. 평생의 단짝이었던 남편을 보내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공포스러운 고독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집이 적막했습니다. 제 교원 연금은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구에 사는 아들 집에 잠시 가 있었지만 며느리와의 미묘한 갈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봐주는 무료 베이비시터가 되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요리 방식부터 아이 교육까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재혼을 생각하고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분과 교제도 해봤습니다. 살림을 합쳐볼까 했는데 살아보니 그분은 저를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아줌마쯤으로 여기더군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내놓으면서 제가 2만 원짜리 귀걸이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그 돈이면 삼겹살이 몇 근인데 라며 타박을 줬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당장 짐 싸서 나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 우울증이 올 무렵 친구 미숙이가 자신이 사는 실버 주택을 추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가보니 칙칙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같았습니다. 15평 남짓한 개인 공간은 햇살이 잘 들었고 식당, 도서관, 헬스장, 노래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활기찬 또래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입주 상담을 받아보니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식사, 청소,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2억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제 연금 300만 원으로 월세는 낼 수 있지만 여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대신 지금 사는 서울집을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실버타운 보증금을 내고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쓰마. 아들과 딸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엄마, 거기 계시면 우리도 마음 편해요. 부족한 용돈은 우리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그렇게 입주한 지 6개월. 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침 8시에 호텔식 조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오전에는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오후에는 서예를 하거나 정원을 산책합니다. 저녁엔 노래교실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빨래와 청소는 직원이 다 해주니 저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아프면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든든합니다. 물론 단체 생활이라 지켜야 할 규칙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 몸 편하고 마음 즐거운 데 쓰는 게 남는 장사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닙니다. 친구 많고 스케줄 꽉 찬 인기쟁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김영수님의 품앗이 상조회는 가장 경제적입니다. 월 몇만 원의 비용으로 서로를 돌보며 끈끈한 정을 나눕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이웃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두 번째, 박지훈님의 재택케어 서비스는 월 70, 80만 원 정도로 내 집의 편안함과 전문가의 돌봄을 동시에 누립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기 싫은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세 번째, 이정은님의 실버타운은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가사와 고독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활발한 사교 활동과 호텔식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천국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기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은퇴하신 여러분,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빛납니다.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영수님처럼 이웃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박지훈님처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이정은님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그저 벤치에 앉아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라운드에서 멋진 골을 터뜨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품격 있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